한 여인이 있습니다. 신부는 관비, 그러니까 나라의 메인 여종이었어요. 조선의 신분제에서 가장 낮은 자리 천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민의 손이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의 몸을 만집니다. 왕비의 맥을 짚고 출산을 돕습니다. 그리고 같은 손이 어떤 날에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 여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피고 거만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양반집 안채로 들어가 부녀자의 몸을 수색하고 죄인을 붙잡는 일까지 거들었죠. 낮에는 의사, 필요할 때는 수사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이 이중 생활은 결코 드라마 속 상상이 아닙니다. 사료에 또렷이 남아있는 조선 의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여자였을까요? 왜 굳이 여종에게 의술을 가르쳐 진료실과 수사 현장에 함께 세웠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떠받든 한 가지 도덕, 바로 남녀 유별 때문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자리를 달리한다. 이 엄격한 윤리가 역설적으로 천민 여성에게 전문직이라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오늘은 진료실과 수사 현장을 오갔던 조선 의녀의 진짜 정체를 사료를 따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짚을게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 핵심 윤리 가운데 하나가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이 관념이 어찌나 강했던지 부녀자들은 병이 나도 남자 의원에게 몸을 보이고 맥을 짚게 하는 일을 몹시거렸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여인이 적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태종 때인 1306년 재생원의 책임자 호도가 건의를 올립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쳐 부인들의 병을 살피게 하자는 거였죠. 이렇게 의녀가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 의녀는 우연히 생긴 직업이 아니에요. 남녀 유별이라는 도덕이 만들어낸 여성을 위한 여성 의료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등장합니다. 나라는 의녀를 누구에게서 뽑았을까요? 바로 관비, 관청에 속한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 천민이죠.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양반집 딸이나 양인 여성에게 의술을 직업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명령으로 부릴 수 있는 관비 중에서 똑똑한 아이를 골라 가르친 겁니다. 그 결과 의녀는 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직업은 고도의 전문 의료인인데 신분은 가장 천한 노비,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들어있었어요. 이 모순이 의녀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전문가이면서 천민, 의녀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녀는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저 약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의녀 교육은 놀랄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글부터 가르쳤습니다. 천자문과 효경 같은 책으로 글자를 깨치게 했죠. 왜냐고요? 글을 모르면 의서를 읽을 수 없으니까요. 글을 익힌 다음에는 본격적인 의학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맥을 짚는 짚맥, 침과 뜸을 놓는 침구, 약재를 다루는 본초, 그리고 출산과 부인병을 다루는 산부인과까지 단계별로 배우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도태시키기도 했어요. 한자로 헤아릴 고에 익힐 강, 고강이라 불린 이 평가가 그녀들을 끊임없이 시험했죠. 그러니까 의녀는 수년에 걸쳐 글과 의학을 함께 익힌 어엿한 전문 직업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길러진 의녀는 어디서 일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무대는 왕실이었습니다. 내의원과 해민서에 속한 의녀들은 왕비와 후궁 같은 왕실 여성, 그리고 사대부가 부인들을 진료했어요. 특히 중요한 일이 출산이었습니다. 왕실에 아이가 태어날 때면 산실청이라는 임시기구가 꾸려졌고 의녀들이 그곳에 배치되어 산모를 돕고 간병했습니다. 새 생명과 산모의 목숨이 그녀들의 손끝에 달려 있었던 거죠.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최종 진단과 처방을 결정하는 권한은 대개 남성 어의에게 있었어요. 의녀는 남성 의원이 차마 닿을 수 없는 여성의 몸을 대신 살피는 손과 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순간에 의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녀는 왜 수사 현장에까지 불려나갔을까요?
답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도덕, 남녀 유별에 또 있습니다. 남녀 유별은 의료에만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수사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자, 살인이나 간통 같은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거나 피의자라고 해봅시다. 남자 관원은 여인의 시신을 함부로 살필 수도, 양반집 안채에 들어가 부녀자의 몸을 수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남녀 유별을 어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의녀였습니다. 의학 지식까지 갖춘 의녀는 여인의 시신을 거만하고 상처를 살피고 부녀자의 몸을 수색하며 때로는 죄인을 붙잡는 일까지 거들었어요. 이 역할은 우리가 3편에서 만났던 관청 여종 다모와도 겹칩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게요. 의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거만하고 수색을 돕는 보조 역할이었죠. 그럼에도 진료실의 의녀가 사건 현장의 거만자로 변신하는 이 이중 생활은 분명한 사료 속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직의 역사에는 깊은 그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 때의 일이에요. 향락에 빠진 연산군의 시대, 의녀들은 본업인 의료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신 잔치와 연회에 동원되기 시작했죠. 병을 고치라고 길러낸 전문 의료인이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 자리로 끌려나간 겁니다. 이렇게 격화된 의녀를 두고 후대 사람들은 약방기생이라 불렀어요. 약방,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속한 사람인데 기생처럼 동원됐다는 뜻이죠. 다행히 연산군이 쫓겨난 뒤 중종 때부터는 의녀를 연회에 함부로 동원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게 하자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전문직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죠. 의녀의 역사는 이렇게 격화와 회복 사이를 오간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가장 흥미로운 역설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은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았던 사회였습니다. 천민은 평생 천민이었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됐죠. 그런데 바로 그 천민인 의녀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 왕비의 몸을 직접 만졌습니다. 맥을 짚고 출산을 돕고 병을 살폈어요.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의 몸에 손을 대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포상을 받아도 그녀들이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면천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신분의 벽을 넘나들었지만 끝내 그 벽을 자기 몫으로 넘지는 못했던 거예요. 의녀 하면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대장금, 장금이죠. 자, 그럼 장금은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녀 장금은 정사인 중종실록에 또렷이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록은 그녀가 의술 솜씨가 뛰어나 임금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그 공으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천민 의녀로서 임금의 신뢰를 얻었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 드릴 게 있습니다.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수락한 궁녀에서 출발해 요리사가 되고 다시 의녀로 성장하는 과정, 온갖 신분의 역경과 로맨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극적인 창작입니다. 실록은 장금의 솜씨와 임금의 신임만을 짧게 전할 뿐 그녀의 일대기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장금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되 우리가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와는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녀는 남녀 유별이라는 도덕이 만들어낸 여성 의료인이었습니다. 신부는 천민인 관비였지만 글과 의학을 수년간 익힌 어엿한 전문 직업인이었죠. 둘째, 의녀는 왕실 여성을 진료하고 출산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남성 관원이 닿을 수 없는 여성의 몸을 거만하고 수색하는 수사 현장에도 섰습니다. 진료실과 사건 현장을 오간 이중생활, 그것이 의녀였어요. 셋째, 천민이 왕비의 몸을 만진 신분의 역설 속에서도 면천의 벽은 끝내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 의녀는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지킨 직업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왕과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직업 속에 진짜 조선이 숨어 있죠. 다음 편에서는 조선이 가장 천대했던 직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백정입니다. 소를 잡고 가죽을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그 천대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백정의 진짜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사료로 풀어드릴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